아주 오랜만에 스시인 런치. 아니, 스시인 런치가 그렇게 오랜만이 아니고, 이 명당짜리는 좀 오랜만인 느낌? 그래서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명판을 보고는 가슴이 웅장해져서 눈 다시 깔았고, 이날 와사비 가실 때 보니까 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찍으려고 했는데, 요거 전 뿌리는 점성이 엄청 좋았는데 두 번째 거 이렇게 갈 때 보니까 그 정도가 안 나오더라고, 비주얼이. 그리고 점심이라 그 치마미 코스가 길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스시 네타를 준비를 하시더라고. 그걸 얘기하려고 찍은 건 아니고 그냥 점심이라 영상 길이 짧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거나 막 찍었어. 찍은 거 그냥 다 갖다 붙였다. 사실 스시는 뭐 런치뿐만 아니라 디너도 그런데 그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살짝 구성이 특이해. 일본에도 이런 가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치마미가 코스 중간중간에 자꾸 들어가거든. 스시 먹기 전에 쭈르륵 나오기도 하지만 스시 먹는 중간중간 하나씩 자꾸 나와. 런치에는 스시 먹기 전에 간단하게 방금 전 같은 츠마미가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나오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스시 또 워낙 츠마미 맛집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아쉬울 수가 있는데, 막상 식사가 끝나 보면은 온갖 종류 츠마미를 다 먹었다는 걸 알게 되지. 이제 스시를 먹는데 내가 요새 느끼는 게, 나 모르는 사이에 무슨 차세대 미오라 같은 게 출시됐나? 왜 요새 다니는 스시아들마다 이렇게 샤리가 존나 맛있는 거야? 뭐 내가 새로운 데 간 것도 아니고 다 또신데 그 샤리 상태가 엄청 좋더라고. 유독 평소보다 더 맛있어. 이날 또신 샤리도 진짜 존나 맛있더라고. 질감보다 맛이 존나 맛있어. 네. 저 원래 잘 안 먹어요. 저 원래 잘 안 먹어요. 그 형이 거의 억지로 좀 먹이는 리더로 먹어야 콜라의 진정한 맛을 알지. 그것도 일리는 있네. 내가 레드피쉬 형이랑 그 스시야를 가면 얻어먹을 데가 워낙 많아서 이는 내가 사는 자리였거든. 아무튼 샤리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이날 쓰신 샤리가 뭐가 달랐냐. 원래 쓰신 샤리는 그 초의 향이나 맛보다도 그 소금간이 좀 더 두드러지는 맛이거든. 그러니까 소금의 단맛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날은 소금보다도 식초의 향이랑 맛이 되게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 더 진하고 강하고. 그리고 원래 스시인에서 쓰는 식초가 뭐 이렇게 튀거나 거슬리는 향이 아니거든. 근데 그러니까 샤리 자체는 진짜 존나 맛있어. 너무 강하고 진짜 밥만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데, 이게 스시 한 피스의 밸런스로 봤을 때는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게, 초반에 나왔던 그 광어 그리고 흰꼴뚜기 그리고 이 도미까지가 그 네타 맛이 좀 잘 안 느껴질 정도야. 그러니까 샤리가 너무 강해서 네타 맛을 좀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형국. 근데 나는 뭐 밸런스충도 아니고 샤리충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좋더라고. 이거 뭐 밸런스가 안 좋아서 스시가 별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첫 점 딱 먹자마자 광어 맛은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냥 오늘 샤리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러면서 그냥 기대감 증폭 빡. 근데 딱 이 심화지부터 이 기름진 네타들을 만나면서 스시 맛이 그냥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지. 진짜 전설의 출현. 시마지가 이날 유독 더 맛있게 느껴진 이유가, 이 셰프님이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못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스시 이내 시마지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맛이 떨어졌다 이 말을 했는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시마지 같은 경우에 뒤에서 나는 그 맛이 있어요. 그 방어에서 나는 것 같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불쾌한 맛이 있어. 그 향이. 근데 이날은 그게 별로 안 느껴져가지고 나는 그냥 시마지가 좋았다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날 샤리 향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강하고 그 향을 많이 눌러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그 맛있던 샤리 이 한 톨도 허투루 이렇게 흘려보낼 수 없지. 그리고 요새 어딜 가나 맛있게 먹었던 전갱이는 이날 진짜 그냥 오롯이 떠놓은 상태만 딱 봐도 진짜 번들번들거리는 게 기름기가 미친 거야. 저 써는 거를 보고 있는데 약간 안절부절하게 되더라고. 빨리 먹고 싶다. 저거 존나 맛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거 봐, 기름 빛반사하는 거 진짜 미치겠네 이거. 확실히 명당에 앉으니까 이게 찍기가 편해가지고 니끼리 하는 모습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을 때 모습도 이렇게 집중해서 찍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시인이 또 워낙 가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도 나한테 예약을 대신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로 식사권이나 뭐 대관 이벤트 같은 거 좀 진행해달라 이러는데, 그런 건 내가 못 도와주고, 근데 여기 앉아있는 기분이라도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찍어서 좋았다. 그리고 전갱이 맛은 아까 보던 대로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만큼 좋았다. 영상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또 이렇게 니기리 스시를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그 구이나 뭐 튀김 같은 게 뭐 이런 츠마미들이 또 나와요. 뭐 사람에 따라서 코스 구성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코스 구성이 해자다라고 느껴지거든. 왜냐면은 또 스시 구이나 튀김도 존나 맛있잖아. 이런 거 보면은 뭐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 내가 스시조를 안 가니까 스시조가 이런 거 시스템은 엄청 잘 돼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스시조에서 일하셨던 분들 업장을 가보면은 뭐 구이나 튀김 같은 게 퀄리티가 엄청 높아.
그러니까 뭐 거기 헤드셰프 본인이 굽는 게 아닐 텐데도 어딜 가나 다 그렇게 맛있게 잘 굽고 잘 튀기는 거 보면은 스시초에서 정립해 놓은 뭐 레시피라든지 뭐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거 아니겠어? 강한 샤리에 강한 네타, 이제 맛이 강한 네타들이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벌써 군침이 싹 돌지. 이진욱 셰프님 하면은 아마 다들 도미 스시나 뭐 청어 스시 이걸 생각한 사람이 많을 거야. 뭐 다들은 아니고 이게 그 수요미 식회에 나오셨을 때 이걸 뭐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준혁 셰프님 하면 떠오르는 생선이 고등어야. 왜냐면은 뭐 요새야 어딜 가나 뭐 스시야에서 남아사바 쓰는 게 별 특이한 일은 아닌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고등어 하면 심해사바 초절임한 고등어만 많이 먹었고 뭐 활고등어를 스시야에서 먹는 일이 잘 없었어. 근데 그때 유명했던 게 이제 스시조에서 이준혁 셰프님의 활고등어가 유명했지. 이준혁 셰프님의 고등어는 뭐 원물이 말도 안 되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별거 없는 양식 고등어에도 가미를 잘하셔. 뭔가 그 활고등어 니기리로 먹을 때도 그렇고 보우즈시로 먹을 때도 그렇고, 일단 그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다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시로에비도 뭔가 이진욱 셰프님의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게 이것만 되게 줄창 쓰시잖아 1년 내내. 오히려 다른 스시야에서는 뭐 이게 뭐 엄청 희귀한 네타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스시야에서는 시로에비가 그렇게 자주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진욱 셰프님은 거의 고정 루틴이지. 곰이, 그리고 그 흰 꼴뚜기, 그리고 저 시로에비, 참치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셰프님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못하게 되면서 맛이 예전보다 살짝 떨어진 네타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셰프님이 새로운 가미를 좀 하시더라고. 이 약가미 즉에 이 간장에 절인 뭐 참치 속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샤리에 살짝 그 유자 껍질을 이렇게 가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산미를 좀 더 더해주려고. 확실히 이중 셰프님은 뭐 그냥 비싼 재료 써서 이렇게 비싸게 받아먹는 스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재료든지 어떤 형식의 음식으로 내든지 간에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 같아. 그리고 요 참치 뱃살 같은 경우에는 김을 추가하시더라고. 뭐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 살짝 김 조그만 거를 그 밥이랑 네타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참치 맛이 그냥 참치 맛 자체가 엄청 증폭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김의 감칠맛이 그걸 살짝 속이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정작 맛의 뉘앙스가 통일감이 장난 아니거든. 어느 정도냐면은 왜 비싼 참치 쓰지 그냥 김 넣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내 대답은, 김을 넣으면은 근데 식감을 조금 안 좋더라고. 이번 달 카드가 한 1,500 나올 것 같아요. 1,500? 지금 장면처럼 이제 셰프님 손놀림이 굉장히 빨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셰프님이 빠른 게 아니고 1.5배속이야. 나랑 비슷하게 나오겠는데. 400이면 800. 내수 경기는 우리가 책임진다. 응? 내수 경기는 우리가 책임진다. 내 옷은 막 해진 거 입고 다니면서 그 구독자 이벤트 하겠다고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러니 대출을 받지. 아무튼 아까 얘기하던 고등어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제 보우주시 같은 경우, 이 봉초밥 같은 경우에는 이준혁 셰프님의 봉초밥이 뭐가 특별하냐? 고등어가 특별한 게 아니야. 이게 안에 들어가는 표고버섯, 그 표고 조린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그 달달한 맛이 너무 좋아. 아 근데 내가 너무 자꾸 셰프님이 안 좋은 고등어를 쓴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고등어도 가져오셨어. 일본 왔다 갔다 하실 땐 그 세키사바 같은 거. 이제 말하면 입만 아픈 그 이진욱 셰프님의 청어인데, 이날 청어도 퀄리티가 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 저 셀파파, 저 셰프님이 만질 때 뭔가 내가 만졌을 때 어떤 질감일지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 청어는 무조건 뚱뚱한 게 갑이요. 그리고 이 메뉴도 요새 한 몇 달간 거의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이 도화새우 튀김. 다시 코스 구성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초반에 스시 먹기 전에 츠마미 코스가 이렇게 몰려있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먹다 보면은 뭐 처음에 뭐 그 찐 거, 그리고 중간에 뭐 구이도 나왔고 이렇게 튀김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런치에도 그 들어갈 요리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도화새우 튀김은 그 과자 같은 고소함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난 포슬포슬한 그 도화새우 속살도 좋고, 이게 이제 우니를 주시려고, 우니 9한 마리 형태를 주려고 이렇게 밥부터 이렇게 뭉쳐 놓으시는데, 저 사이즈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샤리를 작게 해달라는 손님도 있고, 그러니까 손님들 그 취향이나 뭐 양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를 달리하시는 건데, 아마 내게 제일 클 거야. 나는 뭐 올 때마다 자꾸 샤리를 뭐 존나 더 달라고 이러니까. 아무튼 이날도 운이는 뭐 요새 많이 접하던 그거 있잖아. 그 판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북해도 리시리산 파운 우니. 그래도 이 코에이 수산에서 나오는 저 우니 같은 경우에는 요새 먹어볼수록 느끼는 게 그래도 되게 기복 없이 항상 맛이 좀 준수한 편인 것 같아. 맛은 당연히 맛있었고, 이날 군 한 마리가 살짝 위에가 좁은 형태라서 뭔가 귀엽게 생겼다는 생각만 했었네.
아까 그 손질할 때 봤던 뚱뚱한 청어, 아주 기름져 보이던 그 청어는 이날 뭐 아지가 맛있었던 것만큼 맛있었어. 최근에 뭐 분당 스시에서도 스시를 엄청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날도 뭐 맛있게 먹었고 그 히카리모노, 특히 아지를 필두로 한 히카리모노들이 엄청 맛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았다. 그리고 둘 다 샤리가 워낙 맛있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먹을 건 다 먹었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 들어서 내가 느끼는 게 그 스시야에서 뭐 예절 매너? 사실 난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좀 뭐 잘못 배워온 건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요즘 들어 특히 그 제일 자주 보이는 게 카운터에 앉아서 그냥 식사하다가 전화 받는 거. 전화 목소리 되게 커. 그 통화할 일 생기면은 잠깐 어디 별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가서 받든지 뭐 화장실을 가든지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거. 그 셰프님한테 술 권하는 거. 그 뭐 셰프님이 술을 워낙 좋아해서 뭐 바란다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 옛날에 그 수삿집들에서 술 많이 팔아먹어야 마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데 그걸 아직도 스시야에서 셰프님이 곤란해 한데도 자꾸 강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아, 요새 다 발라드시나? 맨날 궁어서. 아, 내가 궁해져가지고 이제 게살을 발라먹는 형편이 돼가지고 더 그런 게 거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두 가지 그거 두 가지만이라도 좀 요새 좀 꼭 언급을 하고 싶었어. 그 스시야들에서 이게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뭐 이 사람들이 어디 모임 같은 데서 잘못 배웠나 싶긴 한데 이 셰프님한테 그 술 권하는 거랑 카운터에 앉아서 통화하는 거는 다른 손님들한테도 엄청 거슬리고 셰프님도 곤란해. 뭐 이날 그런 방해를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그 왜 장어랑 그 교구 같이 나와 있는 거 봤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 전화 받으러 갔다 와가지고 그런 거거든. 통화가 너무 길어졌어가지고 일 때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나처럼 그 전화 받을 일 있으면은 좀 저기 멀리 가서 어디 가서 전화 받으라고. 내가 뭐 같이 가는 일행이 그럴 때는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밥 먹고 나올 때 얘기하거든. 그 카운터에서 전화 받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그 창구가 없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 같이 좀 더 쾌적한 그 식사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스시야에서. 뭐 다른 식당들은 그래도 테이블 간격이라는 게 있어서 무슨 행동을 해도 좀 덜 거슬려. 근데 여기는 뭐 전화하거나 셰프님한테 막 술권하거나 하면 그게 다닥다닥 붙어있잖아 카운터에. 그래가지고 이게 다 눈에 거슬린단 말이야. 내 식사를 되게 방해받는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그 셰프님한테 술 권해서 셰프님이 조금씩 취하면은 내 스시가 실제로 맛이 없어지거든. 그럼 나는 이게 저 셰프님도 그렇고 저 손님도 그렇고 내 식사를 아주 지대로 방해한 거야. 나 똑같은 돈 내고 지금 스시를 먹고 있는데 내 음식이 맛이 없어지잖아. 뭐 매너든 예절이든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좀 덜 방해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영상을 찍고 있는 네가 그러는 소리를 할 입장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막상 내가 영상 찍는 장면을 본 사람이면은 다 이해할걸? 뭐 워낙 내가 또 잘 찍어가지고 그 뭐 굉장한 장비를 가지고 찍든지 이렇게 막 되게 오랫동안 찍을 것 같은데 그 웬만한 사람들 인스타용 사진 한 장씩 찍는 거보다 오히려 더 짧게 찍어. 그 사람들 막 구도 잡고 필터 씌우고 하는 거보다 나는 딱 레디해서 딱 찍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상이 보면은 뭐 이렇게 쭉 찍어놓은 걸 자른 게 아니고 오히려 짧게 뭐 10초, 30초 이렇게 찍은 것들 이렇게 싹 다 이어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 영상 속에서 내 목소리도 엄청 작잖아. 식당에서 큰 소리 내는 걸 너무 극혐해서 그래 내가. 아, 잡소리가 너무 길었으니까 엔딩 멘트는 그냥 이걸로 끝내자. 끝.